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지메의 경매 칼럼에 있는 매각 물건 명세서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로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처음 나오게 되죠. 이 서류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표시가 되는데요. 기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세입자가 있다면 전입자의 임대차 신고 내역, 그리고 기타 등기부상 인수사항이라든가 기타 사항들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 물건을 살펴보면 2017 타경 3160 물건인데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가 전세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이라고 아무것도 표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비어있죠, 지금. 그리고 인수사항에도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먼저 현황조사서를 보시면 현황조사서에 이런 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자 박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등록 전입자란 거는 이 물건에 전입신고를 했다는 뜻입니다. 즉 전입신고되어 있는 박씨가 있다는 뜻인데 박씨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등기부를 보시면 2013년 5월 24일 날 전세권 설정이 되었는데요. 당시에 전세 금액은 7,300만 원이었고요. 그리고 2015년도에 전세금이 8,2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즉 살아있는 전세권이라는 거죠. 좀 내용이 오래됐으면 전세권이 없을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2015년도까지 계속 변경 계획을 해서 전세권이 살아있는 전세권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살아있는 전세권의 세입자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살펴보면요, 2018년도 옥션 측에서 전입세 열람내역을 봐봤는데 그때 박씨가 2013년 11월 25일 날 전입을 해 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 전세권인데요. 이 전세권 설정됨으로 인해서 등기부상에 공시가 돼서 점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렇게 전세권 설정함으로 인해서 나 이 전세권으로 현재 점유하고 있다라는 걸 등기부로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입신고까지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까지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는 민법이고요. 여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즉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8,200까지 나와 있는데 8,200의 보증금으로 전세로 살고 있다면 여기는 전세권으로 설정하고 살고 있고 여기는 전입신고에 의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전세로 살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증금 8,200만 원이 맞다면 이 8,200만 원이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금액에 대해서 낙찰자는 인수사항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대항력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만한 임대차 내역에 박씨가 표시가 돼야 되고 여기에 전입신고 일자, 확정일자까지는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일자만이라도 표시를 해줘야만 이 전입신고 일자로 인해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가 있을 수 있고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로 인해서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할 수 있구나라고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아마도 여기에 최선수의 설정일자 전세권이 있음으로 인해서 법원에서 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보시면 이 물건이 낙찰이 됐습니다. 보증금이 8,200만 원인데요. 보다시피 3명이 들어와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낙찰금액 4천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나머지 4,200만 원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다행인 그 점은 여기 낙찰받은 사람이 바로 이 박씨인데요. 이 박씨가 이 전세권자입니다. 이 전세권자 스스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고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계 처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입찰자 3명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명은 인수사항이 있는지 모르고 입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 낙찰자가 박씨가 아니라 세입자가인 박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고 인수사항이 있는지 모르고 그리고 잔금 납부를 했다면 참 골치 아픈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잔금 납부 후에 또 이 박씨도 그냥 이
자기 일정 부분만 배당받고 나갔다면 참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처럼 이 박 씨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게 확인을 해야 되고, 이 물건은 세입자 본인 말고는 아무도 입찰하기 힘든 물건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사 임차 내역이 없음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고, 다행히 세입자가 낙찰받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이런 물건들이 나오게 되면 참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매각 물건 명세서만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고요. 이런 앞뒤 사항들, 등기부사항, 현황 조사 내용, 그리고 전입세 관련된까지 모두 다 복합적으로 보면서 물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인수하기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내용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일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복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인수하기 발생하지 않도록 잘 피해서 입찰하는 게 중요하겠죠. 경매에서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인수사항을 파가요, 더 손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